어떤 분들이 프랑스 워홀에 오면 만족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프랑스 워홀을 오면 아마 아쉬운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지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와, 벌써 꽃이 나왔다. 오늘은 제가 16년도에 워킹홀리데이를 프랑스로 처음 오게 되면서 이제 일하고 생활하면서 좀 느꼈었던 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나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금전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프랑스 워홀은 사실 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고, 지난주 일요일날 오페라로 일을 하고 왔는데요. 진짜 오페라는 처음에 16년도 프랑스 워홀을 왔을 때 그쪽에서 많이 일을 하고 지냈어서 저한테는 좀 되게 익숙한 깍띠예죠. 프랑스 워홀을 처음 올 때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인데 언어랑 초기 자금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어는 학원을 2달 다닌 실력이었고 돈을 얼마 가져왔더라? 그때 한 달치 에어비앤비 계약을 하고 또 한 150만 원 정도를 들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진짜 완전 똥배짱이었던 게, 이제 제가 와서 겪어보고 나니까 언어는 현지에서 하다못해 뭐 아르바이트라도 하려면 아두 정도는 돼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돈도 못해도 한 3개월치 생활비는 가지고 와야 일 구하기 전까지 일이 빨리 구해지지 않아도 좀 여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한인 커뮤니티에서 일을 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2가지 일을 했는데, 일단 처음에는 한인 민박에서 스태프로 일을 하고, 그렇게 한 3, 4개월 일하고 나서 이제 한인 식당에서 나중엔 다시 일을 하게 됐었어요. 제가 일하는 한인 민박은 파리 이존에 위치한 민박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근무 조건이 이제 한 달 월급 500만 원을 받는 대신에 이제 민박에서 숙식을 제공해주는 상주 스텝으로 들어가기로 계약을 했었었죠. 뭐 계약이라고 하기 그렇고 계약서는 없었으니까. 이제 한인 민박에서 일을 하면 장점이 은근히 많아요. 당시에는 자리가 많아서 비교적으로 일 구하기가 되게 쉬웠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었고, 둘째는 언어가 좀 부족해도 일을 쉽게 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장점이었고, 그리고 많은 이제 한국 여행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진짜 여행 감성이 되게 많이 충족이 됐었죠. 저는 운이 좋았던 게 당시 사장님이 보너스를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달에 한 600유로씩은 항상 받았던 것 같아요. 100유로씩 이렇게 저한테 서비스? 보너스를 주셨었는데, 당시 최저 시급이랑 월세를 생각하면 사실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좀 이득이었어요. 반대로 단점은 일단 개인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거? 왜냐면 항상 그 민박에 상주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밖을 돌아다닐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또 2번째 단점이 이제 현지 분위기를 많이 느끼기 어려웠다는 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운이 좋게 스텝이 제가 혼자가 아니라 스텝을 2명을 같이 돌리는 민박이었어서, 제가 오전에 근무를 하고 뭐 오후에 근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랑 한 다른 스태프분이랑 교대로 근무를 해서 저는 개인 시간도 많았어요. 자랑가네. 말간 그렇게 일을 했었고, 그렇게 그곳에서 4, 5개월을 일한 다음에 이제 한식당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한식당은 생각보다 그래도 구하기는 쉽지만 좀 언어가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손님들이 프랑스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뭐 식당에서 하는 기본적인 회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당시에 그게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여전히. 근데 다행히도 어떤 한식당 공고가 올라왔는데 영어 면접을 보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곳에서 영어 면접을 봤는데, 거기는 사장이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계 프랑스인이었어요. 첫 출근을 하는데 정말 놀랐던 건, 영어 면접을 본 게 되게 뭐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지만 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영어는 쓸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다 프랑스 사람들만 왔기 때문에 프랑스 말을 이제 같이 일하는 한국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뜨문뜨문 물어봐서 좀 늘려갔죠. 한식당에서 일하면서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식비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다는 점이랑, 그리고 같이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랑 되게 맞맞으면 재밌어요. 원래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들 되게 조심하라고 하는데, 저는 또래에 맞맞는
친구들이 많아서 같이 놀러도 다니면서 현지 분위기도 익히고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프랑스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막 우리가 서비스업에서 겪는 그런 진상들이라든지 좀 무례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몸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 저도 대학교 때 뭐 그 이전 때부터도 아르바이트를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해봤었는데 더 힘들다 덜 힘들다 말하기 애매하지만 약간 아무래도 무거운 걸 나르고 막 이렇게 그릇 같은 거 나르고 치우고 하다 보니까 조금 체력적으로 힘든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돈을 벌었는데 이렇게 돈을 번다라고 해도 프랑스에서 워홀로 와서 돈을 모아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지고 갈 때는 그래도 단돈 150만 원이라도 가져갔지만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였거든요. 딱 진짜 올 때 비행기 값도 겨우 끊고 왔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당시 최저시급이 시간당 세후 7.5유로가 좀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식당에서 8.5유로를 받고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한 달을 일을 하면 이제 시간당으로 돈을 세기 때문에 한 달에 뭐 1200에서 1500 정도 사이의 금액을 받거든요. 세후 1200유로, 1500유로는 거의 뭐 그냥 월급, 최저 월급이랑 비스무리하거나 조금 높은데 그 월급을 아껴 쓰고 자시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저희가 외국에 나가 살면 집세를 따로 내야 하잖아요. 월세가 최소 700유로는 잡아야 했어요. 왜냐면 워킹홀리데이는 학생이 아니라서 캐프라는 주택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00, 1500을 버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월세로 나가버리면 나머지로 핸드폰비나 뭐 교통비, 공과금 그리고 식비까지 다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딱 정말 한 달 동안 뭐 쉴 때 가끔 나가서 커피 먹고 뭐 친구들 만나서 사 마시고 이렇게 지내기에 딱 알맞는 돈? 정말 뭐 단돈 한 푼도 남거나 뭐 더 모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이거는 불어를 잘한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는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불어를 잘하게 되면 같은 식당 아르바이트여도 뭐 현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 더 현지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현지 식당이라고 해서 돈을 더 주지는 않거든요. 항상 최저시급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프랑스에 워홀로 오면 돈을 모아가시기는 어렵다라고 다시 한번 못 박는 말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제가 프랑스에서 일하면서 느꼈었던, 특히나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서 주로 일을 구하면서 느꼈었던 점을 얘기해 드렸는데, 저는 사실 생각보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운이 좋았는지 일들이 좀 잘 풀려주고 나쁜 사람들이 없었어서 즐거운 시간을 잘 보내고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프랑스어를 추천드린다면 그건 정말 프랑스 문화를 좋아하신다든지 한번 이렇게 서양 문화를, 유럽 문화, 특히나 프랑스 문화에 특별하게 관심이 있어서 겪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셔서 충분히 만족하고 지내실 수 있다. 뭐가? 일단 돈과 언어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그런다면 만족하실 수 있으니까 추천을 드리고 싶고, 반대로 그냥 막연하게 외국 생활을 해보고 싶은데 가서 직접 돈을 벌면서 좀 생활비를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혹은 플러스로 돈을 조금 모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프랑스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아요. 현 시점 2023년인 현 시점에서도 한국이랑 프랑스랑 그렇게 최저임금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복지 혜택이나 그런 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단기간으로 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크게 영향이 없는 이야기고, 만약에 돈을 좀 모으고 싶다고 하면 저는 호주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저의 일요일 남은 휴일을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